안녕하세요. 연세이도 치과의원 박형욱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몰라 업라이팅에 관한 부분입니다. 구치 직립은 사실 아주 오래된 주제인데요. 제 주변에서 보면 나는 교정을 안 해서 이런 거는 안 하려고 해. 혹은 하고 싶지만 어떤 모멘트, 포스, 와이어링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할 것 같아서 못하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직립과 관련된 어떤 간단한 생략학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쉽게 잘할 수 있는지에 관한 방법들을 제시해 드리고자 오늘 강연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먼저 증례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56세 여환이 26번, 36번, 46번이 상실된 채로 저희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치료를 하였습니다. 보시면은 양쪽이 다르게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요. 사연이 있습니다. 이분이 외국에 사시는데 한두 달 안에 이제 외국에 나가셔야 한다고 하셔서 일단 한쪽으로라도 먼저 치료를 마무리해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우측은 보철적으로 해결을 하였고 좌측은 오늘의 주제인 컨셉에 맞게 몰라를 업라이팅하여 임플란트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보시면은 그 오른쪽에 같은 경우에 16번, 정출된 16번은 크라운을 시행하였고 쓰러진 47번은 저렇게 엔도와 크라운을 시행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들 보시기에 뭐가 더 좋은 치료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나의 치료 옵션이 보철에만 한정되어 있다면 우측 같은 치료만 가능할 것이고 다양한 치료 옵션을 내가 탑재하고 있다면 환자에게 좀 더 적합한 치료를 행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1대구치는 우리가 가장 먼저 연구 중에서 구강 내에 가장 출현하는 치아로서 치아의 우식증에 이완되어 조기에 발거되기 쉬운 치아입니다. 제1대구치가 상실되면 보시다시피 제2대구치는 보통 근심으로 경사가 되고 제2소구치는 원심으로 이동되며 치조 능선은 협설적으로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특히 근심으로 쓰러진 제2대구치는 근심 측의 바이오필름이 제거가 어려워지고 상방으로부터 교합성 외상을 받게 되어 치조골이 흡수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구치부의 이런 컨택도 느슨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교합은 단일 치아 하나의 상실 후에도 달라진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단순히 빈 공간에 그냥 임플란트를 심겠다기보다는 주변 치아와의 관계, 교합을 당연히 잘 체크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구치 한두 개를 방치하거나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 경우 구치부의 바이트의 붕괴까지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세워야 하는가? 당연한 얘기겠지만 주변 치아에 대한 손상이 적어지게 되겠고요. 또 세워주면 쓰러진 치아 근심에 골래 치주낭이 제거되어 치주 상태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우리 치아가 저장력을 받을 때 당연히 치주인대에서 힘을 많이 받게 되는데 치주인대에서 가장 많은 게 오블릭 파이브로서 수직적인 힘에 저항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구치를 세우게 되면 저장력이 치아 장축을 향해 전달되어 외상성 교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구치를 잘 세워줘야 하겠는데요. 거기에는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인 업라이팅, 그 중에서도 공간 획득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세 가지를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치를 직립시키더라도 치관을 디스탈 틸팅을 통해서 스페이스를 확보할지 아니면 루트를 근심 쪽으로 가져와서 공간을 폐쇄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공간을 폐쇄하는 경우 임플란트를 안 해도 되는 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오늘의 주제인 공간을 만드는 쪽으로 이제 저희가 치료 계획을 잡게 되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발치된 지 오래된 경우에는 치조능의 협설 측 골 소실이 심하게 상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치조제가 좋지 않은 쪽으로 치근을 갖고 오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닐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루트를 근심 쪽으로 잘 가져오려면 작은 힘과 큰 모멘트를 정교하게 다뤄야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본 리모델링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도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치근의 모멘트가 크게 걸리는 상황에서 대개는 이런 환자분들이 성인이나 노인 환자분들이 많은데 치근 흡수의 위험도 높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에 오늘의 주제대로
좌측의 방법대로 공간을 만드는 방향으로 치료 계획을 잡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고려사항으로 틸팅의 정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냥 세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얼마나 경사졌느냐에 따라서 모멘트와 힘의 조절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테크닉을 바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세 번째 고려사항으로 대합치의 상황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합치에서 7번이 있거나 혹시 없거나 그거에 따라 달라지겠고요. 또 6번이 정출되어 있는지, 또 정출이 되어 있다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단순히 교합 조정을 통해서 조정을 좀 하면 될지, 아니면 함입이나 크라운 수복을 해야 될지 등의 고민도 해야겠습니다. 대합치가 없거나 보철 치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직립 시 약간의 정출을 허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교과서에 있는 치아 이동에 관한 것인데요. 힘과 모멘트의 크기에 따라서 단순히 퓨어한 티핑이 일어날 수도 있겠고, 모멘트가 좀 더 커지면 이렇게 두 번째 컨트롤드 티핑이 가능하겠습니다. 10대 1 정도가 되면 트랜슬레이션이 가능해지고, 더 커지면 루트 무브먼트가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개념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다음인데요. 이렇게 치아 이동과 관련해서 폴스 시스템을 간단히 알아야겠습니다. 구치부 업라이팅을 위해 필요한 폴스 시스템은 모멘트입니다. 힘이 저항 중심에 가해지면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나고, 힘이 저항 중심을 벗어나서 가해지면 모멘트가 생기면서 회전이 일어납니다. 이 모멘트의 크기는 아래 나오는 공식대로 힘과 저항 중심 간의 거리의 곱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치아를 완벽하게 이동하고 적절한 치아 이동 속도를 조절하고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통증을 줄이려면 이 정확한 힘과 모멘트의 조절이 필수적입니다. 구치의 직립에 있어서도 아래 그림처럼 힘 벡터의 크기, 그리고 힘 벡터에서 저항 중심까지의 거리를 잘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거리를 가늠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는 힘이 대개는 이 구치 직립에 주는 힘이 100g 정도를 주게 되는데요. 저항 중심에서 거리가 5mm냐 10mm냐에 따라서 이 모멘트는 엄청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버튼을 어디에다 붙이느냐, 우리가 파워체인을 어디에 적용하느냐, 미니스크류를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서 이 모멘트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교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치 직립 시에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치아를 회전 중심으로 회전을 하면 당연히 구치가 직립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은근히 회전을 하면 정출을 시키고자 하는 힘이 없더라도 수동적으로 당연히 정출이 되는 사실을 간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업라이팅하는 치아를 교합 조정하든 함입을 하든 이런 어떤 수직적인 요소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모멘트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구체적인 이 몰라 업라이팅에 대한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제시된 방법은 이 캔틸리버 스프링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오른쪽의 논문이 제가 찾아보니까 40년 전에 1985년도에 대치 학술지에서 다룰 만큼 이 몰라 업라이팅은 상당히 오래된 테크닉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트윈 브라켓에다가 세그멘티드 아치 와이어를 삽입하고 아래에 업라이팅 스프링이나 루프를 접었습니다. 고정원을 확보하기 위해 견치에서 소구치까지 3번 소구치까지 연결한 게 보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무엇보다도 보시다시피 고정원에서의 함입을 피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모멘트를 잠깐 또 보시면 우리가 임상에서 이렇게 항상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 대략 1000에서 1200g/mm 정도의 모멘트가 구치를 직립시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수치를 재가면서 임상을 할 수는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멘트가 잘 주어지도록 저항 중심과의 거리, 힘의 크기를 생각해가면서 임상을 해야겠습니다. 다양한 이제 방법들이 있습니다. B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C는 루프를 접고 티팩 밴드를 줘서 모멘트를 좀 더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D번은 오픈 코일을 이용해서 단순히 뒤로 밀어버리는 방법이 되겠고요. A는 레트로몰라 쪽에 스크류를 심어서 뒤에서 당기면서 후하방으로 함입을 도모하는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여기에 부가적으로 미니 스크류를 직접이나 간접으로 고정원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케이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46번 미싱으로 오셨습니다.
보시면은 16번이 정출되어 있고 47번이 근심으로 경사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치료 과정을 보시면 오픈 코일 스프링을 넣기 전에 먼저 가늘은 나이타일을 넣어서 굵은 SS 와이어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증립이 좀 되면 SS 와이어에 오픈 코일 스프링을 넣고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간접 고정원으로 미니스크류를 심고 익스텐션 암으로 견고하게 고정을 보강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이드 이펙트 없이 잘 정출돼서 5개월 만에 보철 수복을 완료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후입니다. 46번 주위를 보시면 공간이 잘 확보가 되었고 16번도 그 사이 함입이 잘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픈 코일 스프링을 이용한 방법을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이 방법을 임상에서 선생님들께서 제일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이 방법은 치아가 너무 많이 쓰러져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미는 힘만 적용하기에는 힘 벡터와 저항 중심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서 모멘트 오브 포스가 적게 걸리면서 회전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 파란색 화살표의 크기가 작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픈 코일 스프링은 경미한 케이스에서만 권합니다. 자,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52세 남성 환자가 26번이 상실된 채로 저희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27번이 근심으로 경사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분이 이제 레트로몰라에 미니스크류를 심고 당기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4개월, 그리고 이제 마무리한 사진을 보실 수 있고요. 이분은 저희가 군의 사진을 찍지 않아서 다른 분의 이제 군의 사진인데요. 파워체인을 이용해서 상방으로 이렇게 걸어서 아파를 주면서 후방으로 당기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치아가 회전이 되어 있는 경우에 스크류의 위치를 달리한다거나 아니면 근심 쪽에 버튼의 위치를 어느 방향으로 두냐에 따라서 회전도 도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운전할 때 우리가 똑바로 가지만 핸들을 조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직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회전을 주면서 맞춰줄 수 있겠습니다. 26번 자리를 보시면은 증립이 잘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미니스크류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에 다룰 주제가 아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사이즈는 대략 다음과 같이 결정을 합니다. 상악은 뼈가 무르기 때문에 1.5에서 1.6mm, 되긴 한 8에서 10mm 길이를 결정을 하고요. 하악의 경우에는 1에서 1.4mm, 저 같은 경우 1.4mm를 좀 더 선호하고 6에서 8mm의 길이의 미니 스크류를 결정합니다. 식립 위치는 상악 같은 경우에는 후방에 그냥 심으면 되겠고, 하악은 7번의 원심 협측, 그러니까 외사융선의 내측에 후구치부에 삼각형 모양의 평평한 부위가 있습니다. 그곳에 심게 됩니다. 압파력을 가하기 위해서는 식립 깊이는 당연히 버튼보다 좀 더 낮게 깊게 심어야 되겠고요. 상방으로 연조직이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이게 치은 상방에 파워체인을 걸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찰선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레트로몰라에 미니스크류를 심는 것은 왼쪽의 모식도로 보시듯이 상방에서 후방으로 이렇게 당기는 힘을 가하면서 거리를 저항 중심에서 굉장히 크게 띄울 수 있기 때문에 큰 모멘트를 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레트로몰라 미니스크류는 시비어한 틸팅이 있는 경우에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보시다시피 36번이 상실되어 있고요. 37번이 근심으로 쓰러진 그런 케이스입니다. 제3대구치도 같이 쓰러져 있는 케이스이네요. 다음과 같이 치료했습니다. 틸팅이 심하진 않았으나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오픈코일 스프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파력이 부족하여 뒤늦게 후방에 스크류 심고 아파와 증립을 같이 이렇게 시행을 해보았습니다. 사이드 이펙트 없이 잘 마무리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예로 유치가 조기에 이렇게 상실된 6번이 쓰러진 이런 어린 환자입니다. 스크류 식립이 다소 제한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긴 호선을 연결해서 마치 후구치에 스크류를 심은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디자인을 해볼 수도 있었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해 본 52세 남자 환자입니다. 17번 그리고 46번이 미싱이 되어 있고요. 후방의 치아들이 근심으로 경사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대합치도 없고 그냥 쉽게 하자 해서 오픈코일 스프링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쓰러진 양이 많은 것을 보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멘트가 작게 걸리겠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헬리컬 스프링을 이용하여 접어서 연결한 케이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소고치 부위에는 미니스크류를 고정을 보강했고요. 4개월, 5개월, 7개월 만에 걸쳐서 직립이 잘 되었습니다. 근데 좀 자세히 보시면은 소고치 부위를 보시면 미니스크류를 우리가 고정을 했는데도, 보강을 했는데도 소고치 부위 함입이 약간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잠깐 또 언급을 하겠지만 미니스크류를 이용 간접 고정원이 아주 확실한, 아주 100% 고정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군의 페리에피카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7개월 만에 잘 직립이 돼서 마무리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초진에 비해서 47번이 업라이팅하면서 측은의 근심 이동도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서 루트의 평행성도 확보가 잘 되었습니다.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46번과 47번 마지막 리치의 단차가 약간 있는 것은 제가 초반에 16번의 정추를 간과하여 함입을 잘 하지 않은 것으로 47번의 업라이팅과 함입은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고치를 미니스크류로 고정을 했는데도 약간의 함입이 일어난 것을 보아 최근에는 다음에 보여드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제 미니스크류 어시스티드, 또 다른 말로는 스켈레탈리 앵커드 루프 테크닉, 업라이팅 테크닉인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와이어를 연결을 하든 헬리컬 스프링을 접든 루프를 접든 아무튼 앵커를 치아에 두지 않고 미니스크류에 바로 고정을 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V밴드를 이제 와이어에다 줘서 토크를 주었습니다. 이 와이어는 나이타이와 이제 SS 와이어의 중간 성질을 가진 TMA 와이어를 이용하면 간편합니다. 사진에서는 1725 TMA 와이어에 V밴드를 줘서 좌측 사진과 같이 토크를 부여하고 당겨서 액티베이션하여 결차를 하였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스크류 헤드의 이 형태가 슬롯이 있어서 와이어를 결찰하기 용이한 이런 스크류를 사용하시면 좀 더 간편합니다. 또 이렇게 투명 규정을 이용하는 것도 최근에 많이 하는 방법이겠습니다. 이렇게 투명 규정의 경우에도 적절한 치료 계획이 동반된다면 약한 힘이지만 측은 이동을 동반한 양호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강연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대략 4가지의 중요한 요인을 짚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임플란트를 심을 이제 수평적인 공간 확보에만 너무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치 직립은 필연적으로 정추를 동반하게 되니 수직적인 요인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시비어리티를 반드시 잘 생각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마일드한 경우, 모더레이트에서 시비어한 경우 방법을 달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생력학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히 장치를 적용하지 마시고 잔존골이나 세워야 하는 구치의 정도, 각도 이런 거에 따라서 힘과 모멘트를 고려해서 스크류나 버튼의 위치, 와이어 밴딩을 적절하게 유연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원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정을 전공하신 선생님들도 고정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교정보다는 부분 교정을 더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정원만 딱 확보가 되면 이동시킨 차의 움직임 관리는 상대적으로 편합니다. 반드시 미니스크류를 우리가 적절하게 잘 사용해서 고정원을 확보를 해야겠습니다. 네, 구치 직립을 그동안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거나 또 그동안 본인이 늘상 해오던 방법만 하셨던 분들은 오늘 제가 보여드린 다양한 방법, 힘의 적용들이 좀 낯설고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모든 첫걸음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제 보여드린 내용을 임상에 적용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